전북 여성 예술가들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전선은 다면적이다.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보수와 진보, 예술과 일상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협상하고 전복하여 재구성한다. 주목할 점은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긴장은 단순한 대립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작가들은 이런 긴장의 틈새에서 새로운 기능을 모색하고 기존 사고를 확장시킨다. 이는 작품의 형식적 완성도 혹은 미학적 가치를 넘어 생성된 구체적인 삶의 조건과 역사적 맥락을 같이 읽어내는 작업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예술작품을 개인의 창조적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집합적 경험과 기억을 담아내는 과정인 동시에 결과로 읽도록 만든다. 그런 점에서 지역 여성 예술을 역사적으로 평가해왔던 향토와 순수와 같은 독법과는 다른 방식의 전선이 작업 내에 꽈리를 틀고 있다고 이해하게 만든다. 요컨대 지역 여성 예술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아름답거나 평온한 현장일 수 없다. 이들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다중적이고 무의식적인 억압이나 특정한 한계와 직면해버린 싸움들의 결과들이다. 지역 여성 예술이라는 키워드는 정치적 투쟁이 장소가 된다. 예컨대 풍경화의 서정적 화면, 정물화의 조용한 배치, 추상화에서 순수한 형태 속에서도 투쟁이 흔적이 남겨져 있다. 즉, 지역 여성 예술가의 창작의 과정은 각각의 현장에서 벌인 몸싸움의 내력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싸움의 계보전은 5명의 전북 여성 예술가들이 벌인 몸싸움을 살핀다. 지역이 황폐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담론들에 맞서 각종 지역 혐오에 맞서 이들 여성 예술가들의 기회가 뚫고 나아가는 길이 지역의 미래가 서식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이들 작가들의 작업에 밀착하다 보면 예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증언하며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속삭여줄 것이라고 여겨진다. 미적 경험을 넘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질문들과 마주침의 순간을 이들 여성 작가들이 몸싸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바로 그때 우리를 둘러싼 갖은 위기들을 돌파할 협력과 연대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해보자. 불가능한 상상을. 고보연은 방직기 혹은 직족이다. 몸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실이나 목감을 입고 연결한다. 헌옷이 아니라 폐품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는 옷, 몸의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의 몸이었던 옷을 덧대고 연결한다. 실과 옷감을 닦는 그녀의 작업은 여성의 몸의 연결망이다. 서로 다른 여성, 생애사를 갖는 옷감을 이용해 다른 여성, 생애사와 연결하는 작업은 형상화의 원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성 생애사 쓰기와 겹쳐져 있다. 이 과정에서 구성되는 작업들의 몸은 현실적인 여성의 몸이 아니다. 외로움과 고립에 처한 몸들이 연결된 것으로서 몸은 현존하기 어려운 몸이다. 그 몸은 여럿이면서도 하나인 몸이다. 달리 말해 고보연은 단독자로서 여성이 아니라 집합적인 존재로서 여성을 구성적으로 조직하고자 한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공통적인 삶이나 연대를 일구고자 하는 예술적 기획이 작업 전반을 관통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작업에 특정한 존재만을 특권적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장애인을 위한 교육에 몸담은 것도 이를 증명한다.
김수자는 실뜨기다. 그리기에 장에서 실뜨기를 함으로써 캔버스를 미학의 무대가 아니라 반려종으로 전환한다. 미학의 무대가 컨텍스트를 부정하고 텍스트를 전면화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었던 사유의 방식이었다면 김수자는 컨텍스트를 텍스트로 불러들이며 예술을 삶으로 데려오는 전략으로 실뜨기를 도입했다고 해도 좋다. 실뜨기가 서로 다른 두 존재를 결속하게 만드는 원리이며 동시에 형상화를 가능케 하는 전통적인 테크놀로지였다는 것도 주지해야 한다. 김수자는 이런 전통 테크놀로지를 근대적인 예술 위에 덧댐으로써 현대적인 의미로 작업의 맥락을 변환하는 데 성공한다. 그녀가 캔버스의 실뜨기를 통해서 접합하는 대상들은 여러 종의 사물들이고 캔버스 바깥에 또 다른 사물들을 위치시켜 캔버스의 물질성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실은 김수자의 예술적 열망이 흐르는 전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수자의 실뜨기는 제도와 시스템에서 허용되지 않은 예술을 반려종으로 삼는 여성적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마리아는 넉마주의다. 현대적 의미에서 넉마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물류 시스템과 상품 체제의 말단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재생하고 재활성화하는 존재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자본주의의 작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한다. 박마리아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영혼을 헌신 취급하고 시스템의 주변부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줍고 조형함으로써 쓰레기로 취급되는 사물들이 다른 삶을 살도록 함께 거주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는 모든 것이 상품이 되어버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명조차도 바코드로 등록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코드화하려는 시스템의 논리와 벌이는 육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넉마주의가 쌓아 올리는 박스는 축적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영혼을 지키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고 긴 투쟁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세와 가깝다. 이 싸움은 결코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로켓 배송이란 슬로건으로 노동자를 지워버린 물류 시스템의 폭력적인 속도 경쟁이 아니더라도 선물 배송으로 도착하지 못하는 마음과 영혼은 영원히 박스 언저리에서 떠돌고 있을 것이다. 박마리아는 넉마주의다. 이올은 외국인이다. 그 자신의 가계도에서 그녀는 외부자이지만 실제로 그녀는 이를 외국인이 바라보는 의례처럼 관찰하고 이를 예술적 언어로 치환한다. 즉, 선대의 자손이자 예술가인 이올은 종갓집에서 벌어지는 제사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를 문화인류학적인 차원에서 기록하고 자신의 예술적 작업으로 치환한다. 이는 남성 중심적 의례를 단순히 여성에 의해 주관되는 의례로 전환해 제도에 안착한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혈족 의례에 마치 초기의 서양 문화인류학자들이 이른 바 야생의 의례를 추적하듯이 그녀 자신이 적극적으로 혈족의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종갓집의 의례는
여성 예술가인 이올에 의해서 가시화될 뿐이며 이올 작가가 아니라면 이 의례는 야생의 문화로 치환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족보에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숱한 여성들의 이름, 유령을 이 과정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만든다. 족보에 기록된 남성들의 이름이 의존하는 것은 지워진 여성들의 이름인 것이다. 그래서 이올은 족보학에 붙고 보학을 해체한다. 이지는 철거 예술가다. 그녀는 집을 그리면서 해체하는 것을 반복한다. 아니, 해체하면서 그린다고 해야 더 타당하다. 집은 비어있기 일수다. 그녀에게 집은 사적이지만 사회적인 공간이다. 물론 이 사회적인 것이 그녀의 작업에 명백하게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적극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서적인 형태는 사회적인 것이다. 그녀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통증이 발화, 사회, 될 수 없는 것은 사적인 성격을 넘어선다. 달리 말해, 그녀의 작업은 사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성격으로 전환된다. 더군다나 이런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진의 작업이 일회적인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애를 걸고 벌어지는 투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집으로 종합되지 않는 집의 부분들의 집합과 연쇄는 이진의 집이 구성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상화된 집은 허구다. 그래서 이진은 집의 구성 요소들을 떼어낸다.